이른 아침 지방도청 국제통상과 사무실. 청소부 김민숙은 직원들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출근해 묵묵히 책상을 닦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외 봉사, 유학, 파견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최 과장이 사무실을 들어서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물 흘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일을 못 맡긴다니까. 직원 몇 명이 희죽거리며 서로 눈치를 주었지만 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레를 쥔 손등이 아주 살짝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신입 공무원 박지훈이 난처한 듯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치웠어야 했는데요. 잠시 뒤 국제통상과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신입 박지훈이 급히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를 한 손으로 막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 바이어 전화인데요.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요. 최 과장은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정말. 도청 인력이 이것밖에 안 돼? 누가 좀 이거 대신 받아.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수화기를 붙잡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숙이 망설이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잠깐 받아봐도 될까요?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괜찮아요. 청소부가 무슨 영어를. 하지만 몇 초 후 민숙은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통역사보다 정확한 억양,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들.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30년 넘게 쌓아온 그 능력이 곧 이 도청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올해 62, 김민숙 씨의 놀라운 인생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전화통화 사건이 있던 그날 오전, 김민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걸레를 들고 국제통상과 복도 한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방금 있었던 상황 때문에 직원들끼리 작은 웅성임이 오갔습니다. 아까 그 발음 진짜 원어민 아니었어요? 청소하시는 분 맞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나 민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쥔 손끝이 아주 잠시 멈칫했지만 민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숙이 도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해 두 사람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귀농을 하고 싶어 했고 민숙은 처음엔 도시를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오래 함께한 배우자의 바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와 보니 농사는 남편에게는 맞아도 민숙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냥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손 놓고 쉬는 일은 도리어 더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하고 배우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지 오래지만 그때 몸에 밴 생활 리듬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귀농 준비로 들판을 오가는 동안 민숙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그 고요가 도리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뭐라도 해볼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도청에서 모집하는 시니어 청소 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였습니다. 도청은 집에서 가까웠고 일정도 무리되지 않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심장이 조금은 다시 따뜻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민숙은 조용히 도청의 아침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상과 최 과장의 시선과 말투는 늘 거칠었습니다. 아유, 또 물 떨어졌네요. 청소부가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힘드시면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나이 들면 판단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참아 넘기려 했지만 이런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숙은 그럴 때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고 작게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민숙은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인데 하루쯤 이런 말 듣는다고 쓰러질 순 없지. 그러나 그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젊은 날의 단단함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 통화 사건 이후에도 최 과장은 일부러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는 말아요. 업무랑은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그 말투에는 뭔가 씁쓸한 질투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듯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숙은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어 전화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국제통상과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끼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팀 통역보다 더 잘하던데? 근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러나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걸 가장 못마땅해 한 사람은 역시 최 과장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운이 좋았겠지. 바이어가 쉬운 단어만 썼나 보지. 최 과장은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날이 서 있었고 직원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신입 공무원 박지훈이 프린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아, 또 틀렸네. 이거 큰일인데. 민숙은 지나가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 일본 바이어한테 보낼 안내문인데요. 번역 프로그램 돌렸더니 문장이 되게 어색하게 나와서요. 지우는 진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 직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오늘 과장님 기분 안 좋은데 또 혼나겠네.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프린터 앞에 선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숙은 종이를 살짝 받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어 선택이 조금 달라야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훈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사님 일본어도 돼요? 조금 배웠던 적이 있어서요. 이건 이런 뉘앙스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민숙은 조심스럽게 몇 줄만 고쳐주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기계 번역과는 전혀 다른 섬세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와, 이건 진짜 원어민인데요? 그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 과장의 날선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과장님, 이거 번역이 좀 어려워서. 최 과장은 민숙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씁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청소부가 문서 작업에 끼어들면 곤란합니다. 지훈 씨, 본인 일은 본인이 하세요. 지훈이 작게 움찔했습니다. 민숙은 말없이 걸레를 고쳐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사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지훈이 다급히 변명하자 최 과장은 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부탁을 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숙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지훈이 민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과장님한테 또. 민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일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지우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민숙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 줄게요. 그 말에는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통상과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은근히 민숙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민숙의 청소용구를 대신 챙겨주기도 했고 몇몇 직원은 그녀가 지나가면 인사도 건넸습니다. 그러나 최 과장은 그 대조적인 분위기를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왜 이래?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숙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통상과는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 실무진의 방문을 앞두고 분주해졌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오긴 했지만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했기에 직원들은 행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협약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최 과장은 쉴 새 없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중국 측 요청사항 정리는 아직도 못했어? 긴장이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김민숙이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서 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과장님, 여기 중국어 설명 부분이 이상한데요? 순간의 침묵. 그 다음 최 과장의 짜증 섞인 말이 들렸습니다. 중국어 때문에 자꾸 비는 부분이 있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식 통역사 올 때까지 못하는 부분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해? 이래서 신입이 문제야. 박지훈의 몸이 움찔했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몇 분 뒤 박지훈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빨갛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휴지통 옆에서 정리하던 민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죄송한데 박지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아예 못해서 그런데요. 이 단어가 혹시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예 모르시면 그냥 괜찮습니다. 박지훈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급해서 물어보는 것뿐 청소부 여사님이 중국어를 할 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민숙은 박지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민숙의 눈이 문서의 한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정 변경을 우리 쪽에 떠넘기려는 표현이에요. 박지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쪽이 유리하게 만들려는 문장인데 민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번역하면 안 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박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중국어도 아세요? 민숙은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조금 썼던 적이 있어서요. 박지훈은 종이를 움켜쥐고 바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지훈이 최 과장 앞에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고 최 과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줬다고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 그게 여사님이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최 과장의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복도 쪽을 향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부가 중국어를 최 과장은 책상 위에 펜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박지훈이 다시 민숙을 찾아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 상사가 지시하지 않은 것을 이 청소부 여사님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민숙은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절대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다. 영어, 일본어, 그리고 이제 중국어까지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침착함, 그녀의 정확함, 그녀의 눈빛. 박지훈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서는 최 과장이 여전히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고정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 모든 판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파동이 이 도청 전체의 큰 변화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사님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도청에서는 중동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중동 측 대표단이 도착했고 회의가 곧 시작될 무렵 아랍 대표단의 젊은 직원 한 명이 허둥지둥 회의장을 빠져나와 복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는 대표단 내부 일정표와 안내 문서가 들어있는 작은 파일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의 진행에도 필요한 자료였고 분실 사실이 알려지면 대표단 내에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직원은 한국어도 영어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복도에서 아랍어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지. 그때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민숙이 그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숙은 그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잃어버리셨습니까? 민숙이 아랍어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아랍어를 하십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한순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민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복도와 회의실 사이를 오가실 때 서류를 들고 계셨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숙은 그의 동선을 함께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휴게실 앞을 지나고 자판기 쪽으로 그리고 자판기 옆 작은 테이블 아래에 끼어 있는 파일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민숙은 조용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직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민숙은 그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중동 쪽에 파견을 나가서 몇 년을 두바이에서 살았거든요. 그 사이 배우게 됐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정말요? 저도 두바이 출신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직원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곧 도청 직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박지훈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사님이 아랍어도 하신다고? 도청 전체에 작은 파문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회의 이틀째를 맞아 도청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동 측 대표단이 도착하고 해당 부서가 회의실로 소집된 시각, 어쩐지 회의는 순조롭게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 통역관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역관 없이 회의를 시작하기엔 도청 측에 아랍어가 능숙한 공무원이 없었고 마냥 기다리기엔 외교상 결례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도청 측 담당 공무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중동 측 대표단의 젊은 리더가 담당 공무원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다른 통역관을 쓰면 되지 않나요? 그 말에 담당 공무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청엔 회의 진행을 할 만큼 능숙하게 아랍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자 대표단 측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도청엔 아랍어가 능숙한 직원이 분명 있습니다. 어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에서 살다 오신 그분이요. 그 말에 도청 직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직원이 김민숙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 공무원들은 아랍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촉박했기에 담당 공무원의 지시로 박지훈이 급박하게 민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던 민숙에게 박지훈이 숨이 목끝까지 찬 듯 달려와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빨리 회의장으로 가셔야겠어요. 민숙은 놀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거긴 청소 다 되어 있을 텐데 왜요? 박지훈은 상황 설명을 하며 민숙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통역사도 연락 안 되고 급해서요. 여사님, 빨리요. 회의실에서는 어제 민숙이 도움을 주었던 대표단의 직원이 민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랍어 통역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숙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 민숙의 망설임에 그 직원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정도의 유창한 아랍어 실력이면 가능합니다. 도청 측의 요청도 이어졌고 민숙은 회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숙은 이 일이 지방정부의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사업과도 밀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이었기에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도청 내 소문과 TV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숙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을 해내기 위해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중동 대표단 측은 민숙의 통역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정말 이 도청에는 놀라운 분이 계시는군요. 최 과장은 회의실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단이 민숙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멍하니 보며 그의 턱이 삐걱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대체 저 청소부 정체가 뭐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후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각한 담당 통역사도 함께 회의에 참석했지만 메인 통역은 민숙이 계속해달라는 중동 측 요청에 담당 통역사는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회의의 분위기는 민숙의 능숙한 통역으로 중동 대표단이 매우 흡족해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통역사도 자신의 지각으로 일을 그르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민숙의 도움으로 문책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좀 더 수월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보조 통역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조심스럽게 도청에 부탁했습니다. 어제 우리 측 서류도 찾아주시고 오늘 통역도 해주신 그 직원분께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표단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근처 전통시장을 잠시 둘러보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요청이었지만 대표단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도청 직원이 민숙의 의사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민숙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죠 뭐. 그날 오후 민숙은 대표단 몇 명과 함께 시내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아랍어로 상인들에게 설명을 도와주고
문화적 차이로 생길 오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격 협상도 부드럽게 이어주었습니다. 대표단은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도청에는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이날의 짧은 동행은 대표단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대표단은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도청의 한 직원이 우리의 중요한 서류를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통역사를 대신해 능숙한 아랍어로 회의 진행을 이끌었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 경험까지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며칠 뒤 도청과 중앙부처까지 닿는 큰 파문이 되었습니다. 아랍어 사건이 있은 뒤 도청 국제통상과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민숙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어제 정말 덕분에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도청 직원들의 속삭임이 작은 파도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까지. 도대체 저분이 뭐 하던 분이야? 청소부가 맞나? 민숙은 그 모든 시선을 모른 척 했습니다. 물걸레를 헹구고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도청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라는 단순한 호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도청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통상과 회의실에서 박지우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까지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니 이걸 어쩌냐? 박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민숙을 발견했을 때 박지훈은 마치 구명주를 본 것처럼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사님,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숙은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번역이 어려워서요. 박지훈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민숙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문장 구조, 용어들, 기업명. 그녀의 눈이 문서의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한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민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거든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협력 제한이 아니라 조건 조율을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문맥을 보면 민숙은 한두 문장 더 설명했고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함에서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여사님,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민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박했고 무언가를 감춘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조금 이런 문서들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많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허풍이 아닌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 혹시 이 부분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은 도와드릴게요. 그날 도청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문서는 민숙의 조용한 손길로 바로잡혔습니다. 박지훈은 이 일을 조심스레 최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에 이어 번역 능력까지. 그 말은 사무실 전체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분 과거가 뭐지? 우리 부서 공무원들보다 문서를 더 정확히 읽으신데 직원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은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무시해온 사람이 도청 업무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청의 도지사가 국제통상과의 성과 보고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과 도지사는 최근 해외 협력단 방문과 계약 진행 상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 일본 협력 문제 해결, 중국 계약 조건 검토, 아랍어 통역. 도지사가 차근차근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지사님. 저희 과의 업무 능력을 통해. 잠깐 도지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번 아랍 대표단 통역도 그렇고 청소 인력 한 분이 도왔다고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청소 인력 중에 그런 외국어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 도지사의 눈이 최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우연히 잠깐 도움을 주신 것뿐입니다. 최 과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이미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청소부가 도청의 중요한 업무들을 뒷받침했다는 얘기네요. 그 순간 최 과장의 자존심이 부서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최 과장은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민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저기요. 최 과장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네요.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도청 일에 끼어든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 허락으로 직원들 업무에 개입하시는 겁니까?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행동해야지. 외국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도청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마치 훈계하듯, 마치 위계로 덮어 누르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숙은 가만히 들은 뒤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께 걱정을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저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 도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때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최 과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정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마무리하는 그 태도에 뭐라 되받아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직원들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멈칫하던 최 과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는 듯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 과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아, 아랍어 통역한 거 지금 생색내는 겁니까? 아니, 누가 청소부더러 번역을 해달라고 시켰어요? 그 순간 박지훈이 나섰습니다.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고 여사님은 그걸 도와주신 거고 그 덕분에 도청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지훈 씨, 입 다물어요. 아닙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여사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불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이 못한 일을 하신 분을 탓하십니까? 최 과장은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요. 신입이 무슨 말대꾸야? 이것이 긴 침묵 끝에 터지는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과장의 지위와 권력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숙의 품격과 진정성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숙은 남편과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 민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도움이 위협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야. 남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혹시 최 과장이 또 뭐라고 했어? 민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도 이제는 알 것 같아.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돋보이면 괜히 누군가는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숙은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일 그만둘까 해.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응. 그날 밤 민숙은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민숙은 도청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지훈이 달려와 묻자 민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 말만 남기고 민숙은 조용히 도청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중동 대표단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귀청 소속의 한 직원분, 김민숙 씨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향후 협력 시 반드시 귀청의 김민숙 씨와 함께했으면 합니다. 도지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민숙? 이분이 누구죠? 국제통상과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소 직원분이신데요. 도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 아, 외국어 하시는 그분?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지사님. 그분이십니다. 도지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칭찬이 쏟아질 정도라니. 그는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어 실력도 출중한 분이 왜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 청소부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 인사기록 카드 당장 가져오세요. 잠시 후 인사과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지사님, 그분
방금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도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표를 냈다고?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지사가 인사과 직원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분, 갑자기 왜 사표를 내셨습니까? 사무실 전체가 긴장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인사과 직원은 최 과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게 어제 복도에서 최 과장님과 말이 좀 오갔다고 지금 도청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도지사의 시선이 차갑게 최 과장을 향했습니다. 최 과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이 사표를 냈다는 건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최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명했습니다. 진짜 청소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도지사는 최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인지 몰랐으면 적어도 사람을 존중했어야지요. 도지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지사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무조건 모셔오세요. 도청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최 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인사카드를 확인해 민숙의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선물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최 과장이 박지훈과 함께 민숙의 집을 찾아 마을 초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최 과장은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 주소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주소를 힐끗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거기 김 선생네 찾으러 왔소? 김 선생님이요? 그렇지. 우리 지역 유지 집안 며느리잖소. 그 집안이 우리 지역 발전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마을 잔치며 경조사며 빠지는 법이 없지. 최 과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댁이요. 최 과장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과일 상자와 선물 꾸러미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나기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눈에 봐도 근사한 고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기와집이요. 바람이 스치는 순간 최 과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이 천천히 그러나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그런 집안의 며느리라고? 그 순간 최 과장의 표정에는 분노도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후회뿐. 최 과장은 여러 번 집어들었다 내려놓은 지역 특산품 세트를 들고 민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하지? 그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숙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최 과장님이 여긴 무슨... 최 과장은 바로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숙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최 과장은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민숙은 조용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과장님 때문이라기보다 그저 여러 가지가 겹쳐서요.
하지만 최 과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여사님을 낮춰봤는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사님이 도청을 위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이번 중동 대표단 쪽에서 직접 메일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도청이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 과장은 굽힌 허리를 풀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이 계셨던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이 도청에 돌아와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사님이 원하시는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최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민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정말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과장은 그제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뒤틀렸던 인연이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숙은 도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도지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지사와 최 과장을 비롯한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민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지사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숙 여사님. 도지사는 민숙이 자리에 앉도록 안내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단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숙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깐 도와드린 것뿐인데. 도지사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국제통상과의 외국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도지사는 민숙의 서류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사님, 이전에 외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서류에는 민숙이 과거에 몸담았던 NGO 구호단체 활동 경력, 해외 현장 통역 활동 경력,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민숙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업무와 상관없는 제 지난날일 뿐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도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기회가 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국제통상과 직원들 모두는 그녀가 지금껏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최 과장은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러나 도지사는 단호했습니다. 최 과장, 경력과 능력에 대한 판단은
직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최 과장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습니다. 도지사는 민숙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여사님, 도청은 앞으로도 해외 협력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여사님의 경험과 언어 능력은 도청 전체의 자산입니다.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민숙은 놀란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아니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경외심과 존경으로 민숙을 향했습니다. 그제야 민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조용한 할머니의 인생 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청 전체에 술렁이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이 있대. 도지사님이 직접? 박지우는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서류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 직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상에 자리했습니다.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예상보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민숙 여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민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숙은 어색한 듯 잠시 멈춘 뒤 단정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리본이 달린 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민숙 여사님, 도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지난 해외 대표단 교류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세심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지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도청의 협력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도지사가 상장과 감사패를 민숙에게 건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정적인 박수였습니다. 박지훈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민숙은 두 손으로 상장과 감사패를 받고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지사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도지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도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지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청은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지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외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센터라는 전담 부서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반응이 흘렀습니다. 이 센터는 국내외 방문객 응대, 국제교류 업무의 통역 번역 지원, 그리고 도청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다시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이끌 첫 번째 센터장으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민숙 여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지훈이 가장 먼저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 과장은 입이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굳은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센터장이라고? 청소하시던 여사님이. 민숙은 그 순간 눈을 크게 뜨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과분한 자리를 맡아도 되는 걸까요? 도지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경험, 언어, 자세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민숙은 가슴 안쪽이 조용히 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순간 정말로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날 국제봉사활동을 할 때의 그런 마음,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때의 그런 느낌, 그것이 30년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숙의 손에 조용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더 크고 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박지훈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깊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숙은 감사패를 받고 대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숙은 그 햇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 이루고자 했던 외교와 언어의 꿈이 인생 후반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민숙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은 결국 어디선가 쓰이게 되어 있구나. 그 깨달음이 30년 전의 젊은 날과 지금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나 의미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민숙의 입가에 아주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패를 쥔 손이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센터가 신설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청 건물 안에 마련된 외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센터 사무실, 센터장 김민숙이라는 명패가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센터 문을 열면 젊은 공무원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센터장님, 어제 가르쳐 주신 표현 덕에 무사히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좀 더 어려운 표현 알려주시겠어요? 박지훈은 여전히 가장 자주 센터를 찾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민숙의 지도 아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젊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박지훈을 바라보며 민숙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어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언어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센터 내에 마련된 작은 강의실. 그곳은 어느새 도청 내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찾았고 지역 주민들의 강의 신청도 늘어나면서 신규 강사 충원과
강의 스케줄 관리, 교재 선정, 커리큘럼 점검 등으로 민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세대, 학생 세대, 비즈니스맨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센터 내 강의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도청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신 후로 조직 분위기가 달라졌어.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청소 일하시던 분이 아니었어. 뭔가 마음이 단단한 분이지. 이러한 소문은 도청의 복도를 따뜻하게 데워갔습니다. 최 과장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민숙을 보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꼬박꼬박 높임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대하던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또 민숙이 누구인지 이제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최 과장은 센터로 들어섰습니다. 당당하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숙을 마주하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센터장님,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순간의 침묵. 민숙은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과장님. 민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 한마디에 최 과장은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센터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 도청 건물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숙은 정리하던 자료를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배웠던 시간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언어로 마음을 잇던 순간들, 밤하늘 아래 낯선 도시에서 느껴왔던 그 설렘과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센터, 이 도청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 민숙이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나를 이끌어줄 줄은. 손에 쥔 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어느 날은 잊혀진 것 같고 어느 날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꼭 필요한 자리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길게 따뜻한 빛을 들이우자 민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야.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이 쌓아온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민숙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절대 늦지 않다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도울 시간이 온다고. 민숙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인생 후반부를 다시 시작한다. 청소도구 대신 책을 들고, 복도 대신 센터에서 여전히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의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